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3명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로 여행을 온 뒤 가족이 확진돼 격리 중이던 A씨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확진자를 제주에서 접촉한 제주도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식장의 동선 공개 이후 840명이 검사를 받아 한 건이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663건이 음성, 170여 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면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아이보시 대사가 지난 14일 신임장을 수령해 공식 일정 수행을 시작한 상태로 면담이 어렵고 지난 19일 면담을 가진 이세키 요시야스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로부터 제주도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 지류 상품권의 환전 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불법 행위로는 탐나는 전 가맹점이 아닌데도 거래 대금으로 받거나 가맹점주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등 차명으로 구매한 탐나는 전을 그대로 환전해 차액을 남기는 경우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익 환수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제주 4.3의 과제와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지만 아직까지 4.3의 책임 규명 문제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요. 제주 4.3 사건의 책임 규명이 왜 중요한지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4.3 중앙위원 임문철 신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책임규명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상규명 차원에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서 정확하게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파괴된 정의를 회복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워싱턴에 가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설득을 시킬 예정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다른 자료들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미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면 미국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정부 차원이 아니라면 의회는 좀 더 쉬우니까 의회 차원에서 뭐 사제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안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에서는 아예 법령으로 이걸 좀 보완해서 조사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의무를 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경찰청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참배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참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지만 여전히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가해자, 희생자 따로 나누지 않고 서로의 책임을 솔직하게 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부둥켜 안을 수 있을 때 이게 이런 의미에서 서로가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제주 4.3은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과거의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횃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섬 인근 해상에서 레저용 고무보트 한 대가 뒤집혀 배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구조대가 이들을 20여 분 만에 구조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난 고무보트를 인양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차 접종을 끝낸 구급대원과 1992년 이후 출생자를 제외한 소방공무원 673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일주일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소방공무원 접종 일정은 6월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면역력 확보를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내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원격 수업 등에 따라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내는 노동자들에게 한 명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로 제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초과속으로 단속된 차량 대부분이 렌터카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들어 이달까지 규정 속도보다 80km 넘게 과속을 하는 초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이 렌터카였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